작년도 2016년이죠. 10월 22일 날 시행했던 제3회 문제 1번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1번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생성, 처리, 전송, 이용 그러므로 상호 호환되기 위한 표준안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다 표준안이 맞춰져 있어요. 2번 정보사회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디지털화 시킨 거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 시킨 겁니다. 그게 틀렸네요.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거 요즘 전자출판 우리 강의센터에서도 합니다. 화상회의 하려면 얼굴 봐야 되잖아요. 카메라로 촬영해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 교육, 의료 어떤 게 있을까요? MRI, CT 촬영.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엑스레이 찍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필름 벽에다 딱 붙여놓고 불 켜놓고 봤었는데 요즘 어떻게 돼요? 컴퓨터로 보잖아요. 그 많은 필름 보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요즘은 편해졌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형태로 얻을지를 결정해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 동영상 형태로 어떻게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2번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의 복합적인 내용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적인 거 이런 거.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오라클이란 기업이 있는데 그 오라클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우리 MS에서 개발한 액세스와 같은 건데 액세스는 PC에 쓰는 거고요. 오라클은 뭐 대형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도 소프트웨어다. 맞는 말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즉 아래 한글이나 엑셀, 인터넷 이런 게 실행될 때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그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른 말로 운영체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서 프로그램 제어 번역 이게 아니고요. 작업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작업관리 프로그램, 자료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콜 프로그램. 그러니까 작업관리, 자료관리, 시스템관리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것도 헷갈리게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 부분을 떠들고 나니까는 이상하게 떠들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운영체제 다른 말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하죠. OS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눈다. 이때 첫 번째 제어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료 관리 프로그램 더하기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자료 관리 프로그램과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슈퍼바이저라 그래서 슈퍼바이저 이렇게 쓰나요? 슈퍼바이저. 이거는 이제 시스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
우리 인쇄물이 아니라 우리 컴퓨터 일반에 관한 거에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하드웨어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운영체제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죠. 앞부분에. 그렇죠? 윈도우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뭐 하드웨어적인 내용, 소프트적인 내용 이런 것보다 지금 책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놨어요.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뭐가 이렇게 포괄적인 설명을 안 해놓고 예, 단편적인 것만 설명을 해놨어요. 책이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제어 프로그램 안에는 자료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스템 처리, 시스템 안에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일단 네 번째가 좀 틀린 말이네요. 좀 막 꽈놨어요. IPv6 그랬네요. IPv6, IPv4하고 IPv6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IPv4가 주소 체계가 이제 그 8비트씩 4개, 즉 32비트로 돼 있고 주소의 개수가 약 한 2억 개 정도, 43억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IP 수가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16비트씩 8개, 즉 128비트로 구성시켜 가지고 어마어마한 IP를 확보시켜 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준수로 표현하는 건 맞는데 각각의 값을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 이 구분자가 중요해요. 구분자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던, 컴마로 구분하던, 빈칸으로 구분하던, 뭐 탭으로 구분하던 구분자를 넣어주면 알아서 구분이 돼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항목들을 구분할 때는 우리가 컴마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그 IPv6에서는 콜론으로 구분하고 셀서식에서는 양수, 음수, 영, 그 다음에 그 글자일 때 구분하는 구분자가 세미콜론이에요. 두 번째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IPv6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라는 캐스트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값이 아무래도 아직은 IP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28비트를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한 IP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0000이라는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0 값을 비워두고 써도 된다. IPv4에서는 뭐 128.0.0.1 그러면 0.0.0이라는 숫자를 써야 되지만은 IPv6에서는 0, 0, 0, 이렇게 되면 그냥 콜론만 쓰면 사이사이에 0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증가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맹 그러잖아요. 문맹.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라는 게 있고 정맹, 정보맹, 정보에 관한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다음에 IT 기기를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핸드폰, 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보 차이가, 격차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VDT 증후군과 같은 직업병. VDT 증후군은 뭐예요?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이거 줄임말인데, 비디오 화면 보이죠? 디스플레이 화면이죠? 터미널 단말기라 그래요.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이거를 이제 우린 터미널 단말기라고 하는데, 그런 화면 장치를 통해서 또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세, 목 이렇게 거북목, 그 다음에 뭐 허리,
그 다음에 전자파 발생 이로 인해서 뭐 병이 발생한다든지 뭐 시력이 떨어지고 하는 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 허리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성염색체의 문제가 발생해서 임신을 못하고 이런 거. 출산이야 뭐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하든 말든 하는데, 일단은 임신 자체가 안 되고, 임신을 하더라도 X 염색체, Y 염색체 중에서 남성 염색체가 문제가 생겨서 여성만, 여자아이만 출산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더라 이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저희 포병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포병부대는 이 전자기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모니터나 이런 핸드폰에는 전자파가 발생되긴 하는데 차단시키는 기능을 넣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출력이 떨어진대요. 근데 군에서는 그런 출력이 떨어지면 안 좋지 않습니까? 강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무전기든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아들 가든 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저 위에 계신 지휘관서부터 간부님들 자녀들은 다 딸이에요. 딸. 아들이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보모했어요. 보모. 군에서 애기들 데려다니면서 주말에 남들 축구하고 할 때 좀 보모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들을 없어가지고 신기하다. 그때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저것 때문에 그런지, 저도 오랫동안 이제 정보 이런 일을 했었는데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다음 거 무섭죠. 한마디로 보이증후군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한때는 뭐 이렇게 앞치마, 전자파 차단되는 앞치마, 그다음에 뭐 동전을 뭐 선인장을 뭐 주변에다 둬라, 뭐 50분 하고 10분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정당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 이런 커피 판매점 있잖아요. 이런 데서 누가 이렇게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거기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훔쳐갔다. 뭐 이런 방송도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는 절도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자리에 누가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에 누가 와가지고 뭐를 했단 말이에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 상태로 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게 비기베킹이라고 한다. 피기베킹, 발음도 헷갈려. 피기베킹이라고 한다. 저도 이 문제 처음 들어봤을 때 피기베킹이 뭘까 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피기베킹이라고 하는, 피기베킹 스펠이 틀렸나? 베킹 스펠이 틀렸나 보다. 피기베킹. 예. 피기베킹. 되게 어려워요, 말을. 이게 피기베킹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거는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넘어가고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출입 제한 지역에 들어갈 때 관계자의 출입 금지했는데 문이 열려 있거든. 그 틈을 타서 싹 들어가.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문 열린 틈을 통해서 쏙 들어가서 뭐 미운 행동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는 피기베킹이라고 한다. 따라 들어가기 공격. 따라 들어가기 공격. 예, 정보 보호에 관련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는 스매핑, 뭐 스니핑, 스푸핑은 많이 들어봤는데, 스패밍은 뭐 스팸 공격하는 거지 뭐. 예. 근데 피기베킹이라고 하는 말 나왔을 때 이게 뭘까 막 그랬었어요. 자, 주 컴퓨터에 중앙 컴퓨터 이상이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통신망. 통신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는 뭡니까? 버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가다가 내려주고 쭉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휴게소가 있단 말이야.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형태예요. 추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구조인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생각하면 돼요. 제일 위에 이제 밑에가 뿌리였는데 뿌리를 거꾸로 올려놓고 거기를 회장이라고 보면 되죠. 회장. 예, 회장 밑에 각 계열사 사장이 있고 그 계열사 밑에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원래대로 봤을 때 밑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트리 형태가 계층적 구조라 그래요. 계층적 구조. 우리 컴퓨터가 그래요. 지금 보세요.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라는 폴더가 있어요. 컴퓨터 밑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폴더가 있고 뭐 C 드라이브에 있으면은 C 드라이브에는 무슨 폴더가 있고 길버 커머 리급 있고 길버 커머 리급에는 섹션이 있고 섹션 밑에는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말하게 되는 거고 중앙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 추리는 어떻게 하면 돼? 추리 구조에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중앙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좀 허접하게 돼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 드릴게. 여기 각 지사가 있어요. 각 지사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본사에서 지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점이라고 하면 강원 지점이라면 여기 뭐 강릉 지점도 있고 뭐 어느 지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점까지도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고장 나면 얘도 못 쓰고 쟤도 못 쓰고 다 못 쓰죠. 이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강원 지점 같은 경우에는 강원에서 강릉으로 보내고 속초로 보내고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야. 부산 지점에서는 마산 지점 어디 지점 이런 식으로 보낼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걸 무슨 구조예요? 트리 구조예요. 여기가 뿌리고 줄기고 이파리고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트리 구조가 되는 거다. 트리 구조. 트리 구조는 중앙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영향은 미치죠. 그러나 부산 지점에 문제가 만약에 부산 지점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되잖아요. 전체가 다 올섭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색하게 만들어졌고요. 버스는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 중간중간 내려주니까는 서울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딴 데 가는 길은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메쉬는 뭐냐면 이거는 그물입니다. 그물이니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서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직접. 그럼 만약에 이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선을 우회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물이니까 거미줄처럼.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쪽이 끊어졌을 때 대비해서 우회 도로를 만들어준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가장 현실적인 게 좋은 거는 뭐냐면 추리 구조예요. 추리 구조로 만들면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산 지점으로 나가는 라인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서 뭐 마산 지점이나 어느 지점으로 나가는 거 다 월섭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강원 지점을 통해서 연결을 한다면 괜찮잖아요. 만약에 부산 라인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성형이라고 보면 돼요. 성형. 예. 그것도 문제가 조금 어색하게 돼 있고 7번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원격 파일로 전송 프로토콜이래요.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편한테. 그럼 과연 어떻게 보낼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 건가. 그때 보내는 방법은 FTP라고 하는 파일 송수신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반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인터넷상에서 직접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면 그대로 저장이 되기도 해요. 우리 전자우편을 보내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적어가지고 그거를 첨부시켜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란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웹에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첨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사진을 동봉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FTP예요. 그게 FTP라고. 인터넷상에 있는 걸 직접 보내고 하는 건 수월한데 하나는 인터넷 환경이고 하나는 내 컴퓨터 환경이란 말이야.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인터넷상에서 직접 수정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카페, 블로그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거 할 때 사진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진은 내 컴퓨터에 있죠. 그럼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송수신한다고 할 때 봤을 때 FTP.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걸 FTP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FTP라는 기능을 따로 갖고 있어서 어떤 거를 보내려면 FTP로 보내야 되고 불편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FTP 전혀 몰라도 우리 파일 보내고 받고 다 하거든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그러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이건 FTP 기능이고 저건 무슨 기능이고 이렇게 배울 필요는 없더라 이거지. 그러나 세밀하게 공부할 때는 뭐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자, 8번.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설명인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에서 연결한다. 무선 마우스를 PC 연결한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유선 홈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자, 블루투스는 뭐예요? 무선 통신망입니다. 와이파이도 무선 통신망이에요. 그렇죠? 이더넷. 이더넷은 뭐죠? 인터넷 유선. 우리 뒤에 인터넷선 꽂잖아요. 그 이더넷이에요. 그러니까 유선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니까 이더넷으로 연결해야 되고요. 다하고 C는 같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무선 마우스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블루투스로 연결해요? 와이파이로 연결해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연결합니까? 우리 무선 마우스 보면은 그 수신기 동글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 거 붙이는 경우 있죠. 무선 마우스를 사면 마우스 몸통에 이렇게 조그만 수신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본체에다 꽂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전원을 켜고 작동을 하면 이제 무선 마우스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다 블루투스 방식이라는 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냐면 노트북을 사면은 노트북에 블루투스를 지원하게끔 요즘은 서비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무선 마우스를 사서 그 수신기를 꽂으려고 그러면 불편해요. 수신기는 항상 꽂아놓고 써야 되잖아. 그러면 USB 다른 거 장치를 못 꽂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노트북에는 무선 마우스 일반 그 수신 방식의 무선 마우스 쓰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면 돼요. 그러면 몸통 자체가 블루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가 무선상으로 연결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사서 여기 넥밴드라고 하죠. 이어 뭐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뭐 이게 리모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이 안에다 뭐 꽂고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몸통이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마우스를 PC 연결한다 그러면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연결해야 되겠죠. 와이파이는 뭐예요? 자가 인터넷이라고 보면 돼요. 예.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발생시키면 그 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수신기까지 들어가면 공유기까지만 접속하면 공유기가 전파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노트북에 무선 핫스팟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인터넷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노트북을. 근데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무선 인터넷이 안 되는 초창기 그 노트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 연결해서 이제 노트북에다 꽂아가지고 이 노트북을 이제 와이파이로 발생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와이파이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공용 와이파이가 없으면 인터넷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내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거죠. 그게 무선 핫스팟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이 지원이 되지 않는 노트북에서는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해서 얘를 인터넷 기기로 중계기로 쓰는 거고, 무선 인터넷이 지원이 되는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노트북에서 보니까는 인터넷이 안 돼, 여기 현재.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용량만큼 와이파이로 변환시켜서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답은 가가 B, 나가 A, 다는 C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컴퓨터에서 사용한다는 자료 표현 형식에 관한 설명이다. 비트. 비트는요 0이냐 1이냐 하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0과 1은 자료입니까? 정보입니까? 헷갈리죠? 자료는 뭐고 정보는 뭔지 이것도 헷갈려요. 자료는 그냥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료예요. 창 넘어 보니까는 저기 107동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107. 저 자료예요. 여기 아파트 건물이 내 자료예요. 근데 저 107동에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아파트는 저한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아서 분류를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죠. 자,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 자료를 분류해요. 그 자료를 저장하죠. 그 다음에 정보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료라도 다 정보로 추출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겠지. 국가 정보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추출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보가 있죠. 국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출할 수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거는 있는데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실력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비트가 정보다 자료다 하는 걸 떠나서 과거는 그것도 따졌거든요. 그런데 4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되거든요. 8비트가 모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이트가 돼요. 바이트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예요.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다. 과거에는 이거를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했었어요. 비트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8비트가 모이는 게 아니라 4비트가 모이는 거죠. 4비트. 8비트는 니블이 아니라 바이트다 하는 거죠.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보시면 좋겠고. 라이브러리. 윈도우 7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 컴퓨터에 가보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라이브러리. 근데 이 문서하고 이 내문서하는 차이가 뭘까요? 여기 내문서가 있고 여기 문서가 있잖아요. 여기 문서도 있고 여기 내문서가 있는데 서로 달라요. 자, 여기 있는 내문서, 내비디오, 내사진, 내음악이라는 이거는요 실제 폴더예요. 자, 내 컴퓨터에 가보면 C드라이브라고 있죠. C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C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폴더가 있어요. 사용자 폴더. 이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 계정. 이거는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303-1이라고 하는 이 관리자 계정으로만 오는 사람이 내문서가 있어요. 여기 내문서고, 그 다음에 공용 계정이라 그래서 이 계정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뭐 303에 뭐 아니면 아빠 계정, 엄마 계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컴퓨터는 하나인데 계정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 계정에도 보면 사진 샘플이 있고요. 사진 샘플이 있고 엄마 계정에도 사진 샘플이 있어요. 그 사진 샘플은 아빠 계정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공용 계정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문서 그러면 이건 아빠 폴더에 있는 내문서예요. 엄마 폴더에 있는 내문서를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아빠 컴퓨터에도 엄마 컴퓨터에도 공용 폴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공용 폴더가. 이 공용 폴더까지 집어넣어서 아빠 컴퓨터, 아빠 계정에 있는 아빠 사진 폴더하고 공용 계정에 있는 공용 사진 폴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묶어서 라이브러리에 사진이란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 사진, 공용 사진.
이걸 우리는 묶어서 그냥 사진 그런 거예요. 그럼 문서도 뭐다? 아빠 계정에 있는 문서랑 공용 문서에 있는 계정이랑 그 아빠 계정에 있는 내 문서랑 그 공용 폴더에 있는 그 문서랑 섞어서 문서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예를 들어 USB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폴더를 여기다 계정에다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뭐 계정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안 된다 이거. USB 메모리는 이동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있는 D 드라이브에 있는 거랑 얘랑 묶어서 하나의 계정 이렇게 계정이 아닌 라이브러리를 만들자 이거지. 그럼 라이브러리를 가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로 라이브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름을 주죠. 뭐 이정민 이렇게. 그 여기다 이제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정민 그 라이브러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문서하고 비디오하고 이거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기는 이정민 훈정이라는 라이브러리에는 내 사진도 들어있고 또 문서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지웠다. 아까 제가 계정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지우면은요, 이 사진 샘플을 지우면은 공용 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이잖아요. 실제 지워져요. 이건 지워집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잖아요. 이정민 훈장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사진 폴더를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제 계정을 지웠잖아요. 제 라이브러리 지웠잖아요. 그러면 공용 폴더에 있는 사진이라는 내용은 지워지느냐? 계정만 지웠고 항목만 지워진 거지 실제 내용은 안 지워진다 이거지. 좀 어렵죠. 라이브러리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윈도우 7에서. 폴더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폴더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자,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폴더를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다운로드 폴더를 한번 가져가 볼까요? 다운로드 폴더를. 그럼 여기 다운로드 새 라이브러리 안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새 라이브러리 필요 없거든요. 이제 없앨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럼 다운로드 폴더는 없어졌습니까? 있죠. 본래는 있는 거지. 폴더를 연결했을 뿐이지 폴더 내용을 삭제한 건 아니고 폴더 이름만 연결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1층에 어린이 열람실이 하나 있고 무슨 뭐 블럭 열람실이 있다고 해요. 레고 열람실. 4층에 가 보니까는 어린이 무슨 자연사 열람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런 열람실들 묶어서 우리는 그냥 아동 열람실하고 이름을 져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아동 열람실을 안 하겠다고 해서 거기 있는 레고 열람실이 사라지거나 자연사 열람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고 열람실에 들어갔더니 어린이 열람실에 들어갔더니 레고 열람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레고 열람실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지워지지. 항목을 제거할 땐 지워지고 구성 요소를 삭제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폴더와 달리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지 않고 위치를 연결해 줄 때 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말이. 그리고 이거를 잘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문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구나 이렇게 두 군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저도 몇 가지는 쓰거든요 집에서 제가. 왜냐면 제 자료들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흩어져서 나와요. C에는 작업 중인 거, D에는 가족적인 데이터, 또 E 드라이브는 또 다른 개인정보로 또 제가 보관해 두는데 이거를 여기저기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려면 힘드니까는 그냥 라이브러리에다가 뭐 이정민 사진 관련하고 딱 넣어놨거든요. 그럼 눌러보면은 C의 것도 D의 것도 E의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편리성을 갖고 쓰거든요. 근데 실제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삭제하거나 옮기거나 그러면 그대로 옮겨지는 거고. 11번 문제 한번 가보면은요.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 한번 보자 이거지. 네 차가 좋으냐 내 차가 좋으냐 니네 아파트가 좋으냐 우리 아파트가 좋으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윈도우 7이 좋으냐 윈도우 10이 좋으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선생님 윈도우 7이 좋아요? 윈도우 10이 좋아요? 전 모르겠어요. 윈도우 10을 그렇게 많이 안 써봐서. 윈도우 7로 현재는 국가 자격 시험이나 모든 게 윈도우 7로 가요. 윈도우 10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현재 왜? 윈도우 10을 가지고 강의할 데가 없어요. 현재로는. 현재 저도 안 해요. 윈도우 10이 깔려 있는 컴퓨터도 있어요. 그걸 갖고 쓰기는 쓰는데 그거는 주된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윈도우 10을 공부하려고 제가 틀어놓고 쓰는 게 있는데, 윈도우 10에서 또 설치가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버전 프로그램들은 또 설치가 안 돼요. 신형 버전만 설치가 되지. 그러니까 결코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가 좋으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고 뭐 이런 거죠. 자동차가 좋으냐 나쁘냐, 니께 좋으냐 내께 좋으냐 물어볼 때는 가격, 성능. 근데 성능은 어떻게 평가해요? 자동차 같으면 연비 뭐 이런 거 있잖아. 안전성.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늘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 뭐 얼마? 4.3초? 뭐 어떤 건 3. 몇 초? 그리고 기존 차량보다 1,000만원 저렴하게 만들었다?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거길래 1,000만원을 깎았어. 전 자동차가 한 1,000만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만원을 깎았대. 그러면 공짜잖아. 그렇다고 2,000만원짜리 차를 1,000만원 깎은 건 아니겠지. 그럼 보니까 차가 좋은 거더라고. 그냥 우리 일반 소형차, 중형차가 아니라 아주 그냥 뭐 리무진 같은 이런 차들인데, 그런 차라면 1,000만원 가격 줄일 수 있겠지 뭐. 에어백이 몇 개인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윈도우 상에서 리눅스가 좋으냐 아니면 윈도우가 좋으냐 이런 걸 물어볼 때 그런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윈도우를 설치했어요. 그래놓고 켜지자마자 인터넷이 접속되는 시간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지. 하나는 윈도우 7, 하나는 윈도우 10. 그래서 둘 다 인터넷을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넣어놨어요. 전원을 딱 켜는 순간 어떻습니까? 컴퓨터 성능이 다 똑같아요. 메모리도 16기가고 뭐 그래픽카드 똑같은 거고. 근데 어떤 게 먼저 작동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 웹브라우저도 네이버에 접속할 때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거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는 거하고 접근 속도가 다르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 100일 동안 전원을 끄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데, 어떤 운영체제는 윈도우는 중간에 주로 뻑뻑뻑 나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100일 동안 틀어놓고 작업해도 전혀 이상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성능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일정 시간 내에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그거야. 사용자가 더디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블럭 잡는 것도 세워라 내워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판 찾아서 복사,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 그러면 컴퓨터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냐고. 사람이 더딘 걸.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일을 빨리 하느냐도 좋지만 믿을만하게 하느냐, 정확하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죠. 100가지를 했는데 한 20가지는 다 틀려. 빠르긴 좋은데 결함이 많아. 그럼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컴퓨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느냐. 얘는 켜지는데 1시간 걸려. 쟤는 10초 만에 켜져.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묻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일괄 처리를 누가 요즘 해?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잖아요. 자, 전자우편을 보내려 그러면 한 달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전자우편을 보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접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열어놓고 엑셀도 열어놓고 한 4개만 열어놓으면 컴퓨터가 팍 멈추더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걸 따져보는 게 평가 항목일 거예요. 근데 애매해요. 말을 어떻게 써놨느냐에 따라서 답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보기는 일괄 처리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괄 처리 능력은 컴퓨터의 초창기에 사용했던 기능이거든요. 그거 요즘은 일괄 처리 같은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일괄 처리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엑셀은 엑셀대로 일하고 파워포인트 일하고
이래야 되지. 엑셀은 엑셀만 해야 되고 다른 건 다 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인쇄 기능. 기본 프린터란 뭐다?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시작 버튼 눌러서 장치 및 프린터에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프린터들이 목록이 떠요. 여기 실제 프린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실제 프린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 컴퓨터 본체, 여기는 어느 선생님 USB 맵을 꽂아놓고 가신 것 같고, 이거는 앱손 PJ가 뭐야? 아, 저건가 보다. 빔 프로젝트, 앱손 프로젝트. 걔가 여기 모니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일반적인 강의실은요, 분배기라는 걸 씁니다. 분배기. 여러분 하이마트 가보셨죠? 하이마트 가시면 똑같은 영상이 텔레비전에 한꺼번에 열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영상이. 그거는 저쪽 VTR이나 이런 이제 뭐 VTR 안 쓰겠지? 블루레이 디스크 장치를 통해서 각 텔레비전으로 분배기를 통해서 전송을 해요. 그럼 똑같은 영상이 한꺼번에 가는 거죠. 일일이 똑같은 영상을 맞추려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바꾸면 똑같은 영상이 다 똑같이 화면에 뜨는 거예요. 분배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분배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어요. 뭐 화면 분배기도 있고요. 이런 거에 모니터 공유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요런 거 있어요. 요 뒷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뒷면이 안 보이니까 모르시겠지. 뒷면이 여기 있네. 뭐 여기 이렇게. 여기 제일 왼쪽에는 입력 영상을 여기다 연결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출력. 모니터를 지금 한 12개를 연결할 수 있나 봐, 이거는. 그러면 이제 본체 여기다가 왼쪽에다 영상을 연결하고, 그러면 나머지 12개 모니터를 각각 달아가지고 쫙 갈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강의실을 어떻게 했냐면요, 두 명이 한 사람 짝이에요. 두 명이 한 짝인데 모니터와 모니터 사이에다가 분배 모니터를 하나 뒀어요. 이렇게. 그러면 강사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 강사 모니터 영상이 모니터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모니터에 뜨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강의를 전달해야지. 이 강사 모니터를 틀어놓을 수 없잖아. 빔이 있으면 되잖아. 근데 빔이 저게 비쌌거든요. 저게 초창기에 한 1,500만 원 했었어요. 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 빔 프로젝트 2,300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성능 좋은 거로. 그러니까는 뭐 모니터를 여러 개 조롱조롱 달아놓기도 불편하고. 근데 아직까지 하기는 해요. 아까 찍긴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뜬 것 같아. 여기는 지금. 근데 분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각각 모니터를 연결한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자, 밑에가 프린터인데 이제 프린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프린터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로컬 프린터는 뭐다?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는 프린터. 근데 USB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를 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얘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USB 프린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이든 매장에 가서 삼성 프린터, HP 프린터를 사올 거 아닙니까? 레이저든 뭐 잉크젯 프린터든. 그러면 프린터 박스를 개봉하면 설명서가 붙어 있고요. 그 설명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주된 내용은 USB 케이블로 연결하세요. 프린터를 전원을 켜세요. 그럼 프린터가 자동 인식됩니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야? 옛날 프린터. 옛날 프린터 해서 그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요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도 지금 이게 붙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본체가 좀 옛날 형태의 본체인데, 얘가 옛날 병렬 프린터라고 해서 얘를 꽂거든요. 여기다 꽂을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예, 옛날 프린터 이런 거 이거예요. 병렬. 요즘은 USB 방식이니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거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LPT 프린터, 라인 프린터라 그래서 아까 병렬 프린터, 병렬 포트가 LPT 포트라 그래요. 자, 다음. 자, 만약에
프린터를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디스크 있으면 약간 꽂으면 되고 USB 메모리든 간에 저는 이제 앱손 프린터를 하나 꽂을 겁니다. 가짜로. 앱손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이 프린터가 가짜로 있다고 이제 하나 설치를 해볼 겁니다. 이제 프린터를 윈도우에서 받아와요. 얘를 기본 프린터로, 지금은 원노트라고 하는 게 기본인데 얘를 기본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테스트 페이지 인쇄 못하죠. 가짜니까. 마침 누르면 얘가 여기로 와요. 근데 난 얘를 기본으로 할 거야. 그러면 기본 일로 오고, 얘를 기본 그러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기본은 뭐냐? 제가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때 제일 먼저 보이는 프린터가 기본이다 이거지. 아까 제가 얘를 가지고 기본을 해놨었는데 어디야? 얘를 기본으로 했었잖아요. 얘를 기본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쇄하려고 가보면 얘는 지금 메모장이라서 좀 불편하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인쇄.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기본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그렇게 가더라 이거지. 알아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기본 프린터로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또 기본으로 지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건데, 기본으로 지정해놓으면 뭐가 좋다 그랬죠? 인쇄 걸어놓고 엔터 누르면 그냥 바로 그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무실에는 프린터가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력으로 쓰는 프린터를 기본으로 놓으면 되고, 자 그럼 공급 용지는 어떤 용지로 할 건지, A4 용지인지 A5 용지인지 아니면 뭐 사진 용지인지 무슨 용지인지 이걸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 놓고 제가 인쇄한다고 걸어 볼게요. 자 파일에 가서 인쇄 눌러 가지고 인쇄 누르면 인쇄하겠다고 해서 넘어갔어요. 밑에 인쇄 관리자가 떠 있어요. 이렇게 인쇄 중이라고 떠 있단 말이야. 인쇄 중이란 말은 이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이 프린터로 직접 전달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스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랬죠. 스풀.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프린터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안 오고 있잖아. 인쇄 명령을 걸었는데 인쇄할 내용이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인쇄가 왜 안 와? 인쇄 전달은 지금부터 인쇄하겠다라고 신호는 왔는데 왜 인쇄가 데이터가 안 오냐 이거지. 그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오류하고 떠요. 그런데 문제는 프린터를 꺼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프린터가 꺼져 있습니다. 전원을 켜주세요. 그러면 켜지는 순간 이제 착착 인쇄가 될 거라고. 근데 꺼진 상태에서 에이 몰라 컴퓨터를 껐어. 그리고 다시 킬 거 아닙니까? 그럼 인쇄할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스풀은 어디에 있는 거야?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쇄할 데이터를 전송을 딱 마치고 나면 스풀이 사라지고 프린터로 전송했거든.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달할 내용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인쇄 명령을 걸었는데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죠. 나 이거 취소할 거야. 취소는 뭐예요? 인쇄 안 하겠다 이게겠지. 잠시 중지는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 왜? 아까 제가 이거를 얘를 한번 인쇄 명령 걸어 볼게요. 이거로 인쇄 명령을 걸어 볼게요. 인쇄할 내용이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두 개가 있거든 지금. 얘 두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얘가 인쇄하겠다고 명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1순위가 얘거든. 근데 아빠 나 급해. 나 내 거부터 인쇄해줘 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1순위고 얘가 2순위인데 야 그래? 알았어. 너 얼마나 걸리는데 양이. 나 한 장만 인쇄하면 돼. 급해. 그러면 잠깐 중지시켜 놓으면 이제 자녀가 부탁한 인쇄 내용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얘를 먼저 인쇄해주고 빼내주면 되지. 근데 아빠 미안해 나 인쇄할 거 아니야. 취소해줘. 그럼 어떻게 된다? 얘를 취소 걸어주면 이제 인쇄가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해줘야 되겠죠. 가짜니까 지금. 취소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중단? 중지. 중단이 아니라 중지지 중지. 뭐 그거나 13번.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얻어서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돈을 내고 사용해서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종류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잘 못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소프트웨어 보호법에 의해서 뭐 단속당할 수도 있고, 특히 매장들 있잖아요. 가게, 복덕방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데 단속을 다녀요. 저 사람이 오피스를 쓰고 있거든. 엑셀 2013을. 근데 진짜 저게 샀는지 안 샀는지 MS 직원이 가서 봤어. 어떻게 가서 봤더니 엑셀을 쓰고 있거든. 그러면 사장님 그거 돈 주고 산 거예요? 야매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깔아준 건데? 누가 깔아준 건 100% 야매잖아요. 그렇죠? 그럼 MS에서 보낸단 말이야. 내용 증명. 당신 이거 정당하게 구매한 건지 확인을 해달라고. 안 그러면 사든지 벌금을 물든지 해야죠. 예. 근데 특정 가게를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왜 내가 이렇게 미운 짓을 했냐 하고 따져볼 수는 있어요. 보통 가정집은 안 합니다. 가정집은 단속을 안 하고요. 이런 단체, 공공기관 단체 이런 데는 그래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랬어요. 국방부에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대해서 뭐 6천만 원인가 얼마를 배상해라 이렇게 했더니 야,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랬어. 국방부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무단 사용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송에서 보고 아휴 말이나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언론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불법 복제해서 쓰고 있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쉐어웨어라는 말은 뭐예요? 일정 기간 써보는 거야. 일정 기간 써보고, 아니면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도 해요.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평생 쓸 수는 있는데 이놈의 게 저장 기능이 안 돼. 막 입력을 해놨는데 저장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꺼야 돼. 또 어떤 거는요, 악보를 출력해야 되는 악보 출력 프로그램인데 출력할 때마다 이거는 쉐어웨어 기능입니다 해서 인쇄가 이렇게 로고 같은 게 찍혀 나와요. 엉뚱한 게.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로 인쇄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 이제 동그라미 뭐가 이렇게 찍혀 나오니까 같이 돈 내고 사서 쓰세요 뭐 이렇게.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제품 번호를 제공받으면 이제 그런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는 쉐어웨어라고 한다.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체험해 보시고 뭐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번은 뭡니까? 1차 테스트 버전, 이게 뭐야? 알파 버전. 그 알파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베타 테스트거든요. 세 번째,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일반에 테스트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를 베타 버전. 4번은 사용 기간 및 기능에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래요. 이거는 공개용 소프트웨어하고 무료 소프트웨어하고 달라요. 프리웨어 공짜하고 공개용 오픈 소프트웨어하고 다른 거예요. 공개용 소프트는 오픈형하고 프리하고는 뭐가 좋으냐면 프리가 더 좋은 거예요. 공개 오픈이. 알약 이런 거 있잖아. 알약 공짜잖아요. 이게 프리웨어죠. 근데 알약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는 안 알려줬죠. 알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 소스까지 제공했다 그러면 그건 오픈이에요. 공개예요. 네, 웬만한 건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구글에서 만든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서버에서 사용하는 현재 리눅스 운영체제, 이거는 100%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뜯어 고쳐서 쓸 수 있다. 이거 뜯어 고쳐 쓸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어서 좋다 이거죠. 이제 답은 일단 1번이다 라는 거죠. 모핑은 뭐냐면은요, 그 개구리 왕자, 마법에 걸린 개구리 왕자, 간혹 우리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원래 왕자였는데, 그것도 잘생긴 왕자였는데 그 마법에 걸려가지고 좀 개구리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뽀뽀를 해주면 내가 다시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왕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뽀뽀를 해주면 내가 사람이 돼서 너랑 결혼하겠다.
그렇게 사기치는 개구리도 많았어요. 애니메이션 보면. 근데 실제로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개구리가 사람으로 서서히 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모핑이라 그래요. A 장면에서 B 장면으로 변하게 해주는 기법 이런 거. 이제 날 더워지면 구미호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예쁜 처자가 갑자기 구미호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핑 기법이라 그래요. 15번 시스템 도구에는 시스템 정보 기능인데요. 시스템 정보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여기가 아니고 시작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시스템 정보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떠 있나 보세요.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버전이고 MS사에서 만들었고 시스템 이름 301의 01PC고 삼성전자고 X86은 32비트 방식으로 지금 운영체제 돌고 있고 여기 보니까는 메모리가 얼마큼 되고 가상 메모리가 얼마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자, 시스템 리소스 하드웨어 리소스를 보면은 리소스 충돌 공유 기능 지금 뭐 충돌 났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DMA는 어떻게 돼 있고 오케이라고 돼 있고 강제로 설정된 하드웨어는 없고 입출력 상태 IO 다 오케이 IRQ 오케이 메모리는 오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정보를 보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 팔다리 이상 없고 네 간 기능 이상 없고 저기 심장 고혈압이네 뭐 심장 기능 어디 이상이 있고 없고 뇌 기능 이거 사람도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 간혹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상 영화 보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머리에다 뭐 이렇게 막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선 막 연결돼 있잖아요. 막 조정해서 컴퓨터에 뜨지 않습니까? 화면에. 그러니까 거기다 막 뭐를 프로그램도 깔아놓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뭐 능력이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끔찍하겠지만은 컴퓨터들은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스템 정보에 구성요소는 뭐가 있나 보세요. 멀티미디어, 입력, 네트워크, 포트, 인쇄, 저장 CPU와 저장 장치를 제외한 구성요소가 표시된다 그랬는데 CPU는 있나요? 저장 장치는 CD롬도 있고 USB도 있고 저장 장치 많네. 저장소 있잖아요. 여기 저장소 많네. 저장 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입출력 장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게 아니죠. CPU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CPU 나와요? CPU는 안 나오죠. 그렇죠. CPU는 안 나오고 나머지 저장 장치를 포함한 요소들이 보이는 거죠. 처음 나온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뭐 이렇게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야, 이것까지 다 기억하고 학습한 사용자가 과연 수험자가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이 문제는 맞으라고 낸 문제일까? 틀리라고 낸 문제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40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4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느냐? 한 두세 개는 틀려도 합격하는 건데 충분히. 그렇다면 얘는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우리 저번에도 그런 이상한 문제 하나 있었어요. 올해 1회 거. USB 인터페이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용하신 USB 메모리 한번 꺼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USB 메모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처음에는 USB가 1.0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1.0 방식. 그래서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다 꽂으면은 전송 속도가 있잖아요.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어요.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USB 2.0 방식, USB 2.0 방식은 색깔이 빨강이나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자를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이나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USB 단자에 꽂는 단자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도 여기 뭐 플라스틱 같은 거. 하얀색, 뭐 검정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이게 2.0이에요. 2.0은 속도가 얼마냐면 480mbps입니다. 그러면 USB 1.1이 있고요. 그 전에 USB 1.0이 있었어요. 근데 1.1이나 1.0이나 2.0이나 색깔은 똑같아요. 빨강이고 검정이고 하얀이고 이런데 속도가 얘는 48메가, 40메가, 1.0은 너무 느려서 기억도 안 나네 이제는. 그러니까 2.0 이전 거는 거의 쓰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USB 뭐가 나왔어요? 3.0이 나왔죠. 3.0은 색깔이 어때요? 하늘색이죠. 파랑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단자로 되어 있어요. 파란 단자, 하늘 단자로. 요거.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단자들은 속도가 얼마냐면은 5000메가니까는 다른 말로는 5기가예요. 5GB. 그러다가 USB 3.1이 나왔어요. 3.1도 파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새가 달라요. USB 3.1은 우리가 단자를 보시면 위아래 중에서 아래가 막혀있고 위만 개방되어 있거든요. 근데 3.1은 위아래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만이에요. 만이니까 10기가죠. 10기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USB 3.0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체 단자에 보면 파란색 단자가 있어야 돼요. 하늘색 단자가 거기다 꽂아야만이 그렇게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 USB 메모리를 쓰는데 우리 강의실은 2.0P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2.0보다는 3.0이 빨리 움직여요. 2.0 본체에서도. 이제 대세예요. 3.0은 기본이고 대세가 아니라 기본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장 속도가 빨라지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쓰시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저는 그 3.1까지는 좀 아직. USB도 파손이 되면 이것도 복구가 가능해요? 복구요? 예를 들어서 차가 밟고 지나가서 박살이 났어요. 그럼 복구가 안 되겠지. 그렇게 완전히 깨진 거는. 불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이 USB가 정전기에 무척 약해요. 정전기. 근데 사람도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USB 메모리를 모르고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몇 번씩 해봤거든요. 고장이 안 나요. 건조만 되면 돼요. 건조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니까 세탁기 안에서는. 그래서 그냥 건조시켜 놓고 쓰면 이상은 없습니다. 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밀폐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잘못하면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전류가 흐를 때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죠. 불이 타거나 이렇게 뭐 외형이 깨진 경우에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런 하드디스크는 이제 클린룸에 들어가서 로버트가 분해를 해서 다시 다른 걸 조립을 하면 작동은 됩니다. 돈이 많이 들겠지만은 가능은 하고요. 물리적으로 박살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은 하다고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도 모르겠고요. 돈이 문제지. USB 메모리에 그 뭐 전기적인 신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아예 자체가 인식이 안 되니까는 그건 돈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뭐를 잘못하는 경우 있어요. USB 메모리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뺐다 꼈다 하면 안 되고요. 안전 제거라는 걸 여러분 하고 가시죠. 안전 제거 안 하고 중간에 빼도 돼요. 고장 안 나요. 근데 반드시 안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USB 메모리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식을 이용하면 안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전 제거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USB 메모리 이제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장치에. 그럼 여기다 안전 제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꺼내기 하잖아요. 이렇게 꺼내기 누르면은요, 얘를 꺼내도 좋습니다라고 떠요. 이렇게. 그럼 그때 비로소 빼내는 거예요. 그냥 막 뺐는데. 그냥 빼도 고장은 안 난다고. 그런데 USB 메모리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안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 제거를 했더니 안전 제거 안 된다고 나오면 빼면 안 돼요. 데이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안전 제거가 해도 좋습니다 나오면 그때 빼셔도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뺐다 꼈다 하다가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깨진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돈이 물리적보다는 좀 더 들어가죠.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명정보라는 기업에 가서 하시면 돼요. 명정보가 뭐 우리나라에선 가장, 아시아에선 최고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탑 안에 들어가는, 제1에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탑3 안에는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장님이 아주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옛날에 뭐 인간극장 여기도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공장에서 생활하다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컴퓨터가 뭐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 야 김구나 박구나 이거 좀 봐드려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고쳐드렸대요. 그랬더니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 이거지. 그리고 재주가 좋으니까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복구하는 기능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못했어요. 있으면 저도 자 USB 3.0은 파란색, 빨간색은 2.0. 이런 걸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거 맞추라고 주는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USB는 직렬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보다 더 빠르다 그랬는데, 직렬 포트보다 빠르다고 하면 안 돼요. 말이 잘못했어. USB가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즉 얘도 직렬 포트예요. 얘도 직렬 버스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렬 포트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게 직렬 포트거든요. 당연히 직렬 포트보다는 뭐가 빠른 거예요? 병렬 포트가 빠른 거예요. 직렬보다는 병렬이 빨라요. 직렬은 어깨 앞에 나란히 해서 가는 게 직렬이고, 옆 사람하고 어깨 동무해서 가는 게 병렬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고속도로도 4차선, 8차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선으로 돼 있으면 순서대로 가야 되지만 차선이 여러 개 있으니까 동시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지. 통행량이 많아지죠.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직렬보다는 병렬이 좋은데 병렬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빠른 직렬을 만들자고 한 겁니다. 빠른 직렬. KTX 같이 사람 싣고 다니는 기차가 이쪽 길 저쪽 길 두 길이면 되잖아요. 많이 싣고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빠른 직렬이 나온 건데, 그거 이제 USB가 그 종류의 하나가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127개까지. 그러면 이 컴퓨터에 직렬 포트가 몇 개가 있길래, 한번 포트가 몇 개 있나 볼까요? 여기 지금 USB 포트가 여기 있네요. 허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포트가 보이죠? 허브가. 그러면 얘 하나당 127개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127개는 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127개 달아보셨어요? 한 4, 50개는 달아봤어요, 저도. 동시에. USB 메모리를 한 3, 40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작업을 해봤어요. 잘 돌아갑니다. 핫 플러그인은 뭡니까? 플러그인 플레이는 뭐예요? 꽂으면 작동되는, 인식되는 거죠. 핫 플러그인은 뭐예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게 핫 플러그인입니다. 이게 지원이 돼요. 핫 플러그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 제거가 아니지. 컴퓨터를 끄고 빼야지. 꽂으려 그러면 꽂아도 인식이 안 돼. 아니, 인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원을 끈 상태에서 꽂고 다시 켜야 돼. 과거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거는요, 사용 중에 분리를 시키면 본체가 고장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켜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결합을 하면은요, 장치가 고장이 나요.
하여튼 둘 다 고장 납니다. 둘 다. 근데 장치는 원래 메인보드나 이쪽 장치들은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하드디스크가 나가버리더라고. 아, 물론 하드디스크 안에는 저장 공간이 나간 건 아니에요. 안에는 회로가 나간 건데 그 회로를 이제 내가 못 고치잖아요. 반도체가 나갔으니까, 타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것 좀 돈을 내고 고쳐야지 뭐. 이제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17번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죠?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속에 들어있는 임시기억 공간들을 말하게 되고요.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고, 그건 맞아요. 근데 속도는 빠르죠. CPU니까. 느리다고 하면 틀린 말이지. 디스크 포맷. 포맷은 뭡니까? 데이터를 다 지우는 거예요. 기초공사 한다고 생각하면 돼.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화하는 작업입니다. 자, 포맷 요소 중 파일 시스템, 문자 파일, 영상 파일, 데이터 파일을 관리한 기능. 포맷 요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데이터 포맷? 데이터 형태에는 영상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 자체를 포맷하는 거니까 섹터 트랙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죠.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19번 임시 파일. 답은 임시 파일 TMP예요. 템포러리. 자, 하드 디스크 안에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그래. 자, 이 안에 보세요. 이 안에 삭제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는지 봐야지. 얘는 WMV. 이거는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동영상 파일이고. 여기는 뭐가 있나 볼까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많어? 뭐라? 이거는 백업 파일 뭐 이런 거 써있네. BAK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안에가 여기는 좀 있겠다. 여기 보면 XML, LOG, INI, EXE, DAT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EXE는 실행 파일입니다. 아리안글 파일, 엑셀 파일, 뭐 파워포인트 파일, 타자 연습 파일, 이게 다 EXE. execution 해서 실행될 수 있는 파일명은 다 EXE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함부로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INI는 뭐냐면 초기화 파일. 어떤 값이 설정되어 있는 거, 설정값. 예를 들어서 우리 타자 연습을 하려면 현재 이 사람이 타자 연습 몇 단계까지 가 있는지, 한글 상태 연습하던 건지, 영문 상태 연습하던 건지, 그런 초기치 값이 들어있잖아요. 설정 값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뭐. 설정을 다시 해야지. SYS는 시스템 파일이라 그래서 이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알아서 움직이게끔 돌아가는 파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고요. TEMP 템포러리의 줄임말인데 TEMP나 TMP나 그냥 줄여서 TMP를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임시 파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제거해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내가 직접 제거하지 말고 디스크 정리를 하면 되지. 디스크 정리. 그러면 알아서 싹 정리를 해주지. 모니터의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모니터를 켜면 모니터에 불은 껌뻑껌뻑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본체를 켰는데 모니터에 불은 들어오는데 모니터 불이 여기는 어디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보여. 모니터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빨간색 들어오잖아요. 근데 걔가 껌뻑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신호가 원활히 연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계속 주황색으로 껌뻑 켜 있는 게 있어요. 계속 켜 있는 경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의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지 지금. 근데 화면이 하얘.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체는 켜졌어. 막 작동을 하는데 화면에 램프가 껌뻑껌뻑거리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픽카드에 문제도 있고 모니터 해상도 문제가 있어서 신호가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모니터 영상이 안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천성 이거지 뭐. 모니터 보드가 고장이 났다고 보면 되지. 이거는 이런 문제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헷갈려. 근데 이런 문제가 처음 봤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수명이 다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명이 다 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생긴 거지 여기. 액정 패널 화면에 있는 패널이 나갔다든지. 그러니까는 이 메인보드, 이 본체 모니터에도 보드가 있단 말이에요. 회로판이 있는데 회로판에서 영상 LCD나 LED 화면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그 회로 신호선들이 있는데 그 신호선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니터가 예. 파워는 켜졌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이 안에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신호가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모니터 교체해요. 그럼 모니터 뭐 교체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것만. 저희 집 냉장고 며칠 전에 나갔어요. 안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이제 뒷패널에 이제 그 전원 박스를 교체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새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거만 교체하면 되니까는. 그런 거죠 뭐. 근데 가봤더니 뭐 안에 뭐가 습기가 많이 차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네요. 이거를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고치면 또 자주 고장 날 것 같아요. 요즘 모니터 싼데 새로 사시는 게 저렴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 비용은 비싸요. 본래 서비스 비용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바닥 지나면 그냥 새로 사고 싶은 정도가 많아요. 모니터 요즘 새로 사는 거 한 15만 원이면 아주 성능 좋은 거 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서비스 들어가서 하면 이게 10만 원씩 주고 수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1년 쓰다가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또 1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새 거 사는 게 낫지. 뭐 그런 내용이죠. 엑셀 문제입니다. 엑셀. 정렬 기능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렬할 때 첫 줄에 있는 거 있죠. 첫 줄에 있는 게 항목 이름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알맹이만 정렬할 거냐 아니면 항목은 없고 알맹이만 있다 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정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내림차순은 뭡니까? 큰 게 위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로 정렬되는 거예요? 최근 날짜에서 이전 날짜로 정렬되는 거예요? 어느 날짜가 큰 거예요? 최근 날짜가 크죠? 네. 그렇잖아요. 최근 날짜가 앞에 와야 되고 이전 날짜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큰 값이 위에 작은 값이 위에 이거 금방 알아듣는데 날짜 그러면 이전 날짜 그러니까 아 이게 옛날 거니까 묵은 거, 큰 거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색깔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위에 노란색이 위에 이건 아니고요. 위에 있는 색깔이 먼저 위에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끼리 위에 노란색이 있으면 노란색끼리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 다음에 파란색 뭐 이런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건 뭔가요? 사과 평균 수확량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래요. 사과가 여기 있죠. 그렇죠? 사과가 이쪽에 있는데 평균 수확량 여기네. 그럼 18 10 이건가요? 사과가 세 군데니까 18 10이잖아요. 자 1번 D 에버리지가 뭐예요? 평균 구하는 거죠. A의 첫 번째부터 F의 일곱 번째까지 다섯 번째 항목 B1부터 B2까지의 조건이에요. 종류가 사과. INT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에버리지는 똑같지 않아요? 뒤에 에버리지는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INT는 뭡니까? INT는 는 INT 해가지고 어떤 값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6대죠? 6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INT는. 트렁크는 뭡니까? 6.5 하면 당연히 얘는 6이에요. 소수점을 잘 넣는 함수고요.
라운드는 뭡니까? 6.5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0 소점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7되잖아. 반올림 하니까. 뒤에 컴마 0이니까 소점 없이 출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6.5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반올림도 올라가잖아요. 7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뭐예요? 라운드 다운은 당연히 이건 6되죠. 여기다 컴마 0 썼으니까 소점이 없이 했으니까 당연히 라운드 다운이니까 6만 남는 거죠. 그렇죠. 만약 값이 6.2 같으면 다 6이 되지. 근데 6.5 같은 경우에는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반올림 때문에. 그러니까 라운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라운드가. 지금 당연히 여기는 10하고 또 어디 18, 10이면 38인데 38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는 38? 38? 사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여행이니까 18, 10이니까 38, 38을 3으로 나누면 10.5는 안 넘어가는데? 근데 라운드는 트렁크하고 달리 소수점 이하가 안 하는데 다 소수점 이하는 없어졌지만 올라가는 수가 있고 내려가는 수가 있다 이거지. 일단 라운드가 문제가 된다. 이거는 또 헷갈려요. 이건 메뉴판을 모르면 몰라요. 자, 우리가 엑셀을 실행하면은 홈이란 탭 안에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자, 삽입에 가면 우리가 워드 아트를 사용하려고 그러고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고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는데 워드 아트는 텍스트 그룹에 들어 있고요. 스마트 아트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들어 있어요. 그림이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들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글자들, 워드 아트라는 이런 글자들은 텍스트 그룹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워드 아트는 글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그룹이에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아니라 이미지 계통, 이런 그래픽 계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메뉴를 모르면은 이거를 뭐 개념을 알면 되는데 개념을 알아도 그렇지 외우지 않으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3번과 4번과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을 나열할 때는요 항목 이름이 옆으로 가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없어요. 3번과 4번은 이런 조건은 없고 1번과 2번 조건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근무 시간하고 나이는 똑같은 줄에 있지만 15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크거나 같고라는 이 조건 내용이 같은 줄에 표현되어 있느냐 다른 줄에 표현되어 있느냐 그 차이인데 1번처럼 같은 줄에 표현되어 있으면 뭐다 이거는 그리고 다른 줄에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면 또는 뭐뭐 하거나 뭐뭐 이런 거 또는 근데 여기는 뭐뭐이면서 그랬잖아. 이면서 15년 이상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뭐뭐이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은 줄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 답은 1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뭡니까? 우리 처음 나왔어요. 저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조건부 서식의 규칙이 뭐냐면은 고유라고 했어. 고유. 이 고유적인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 거를 걸었지? A2부터 C9까지 했어요. A2부터 성명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성명서부터 김수정까지는 서로 다른 거죠. 커말 1급이라는 글자도 처음 나오죠. 커말 2급도 처음 나오죠. 그러나 불합격이라는 글자랑 합격이라는 글자는 고유적인 내용은 아니고 중복된 데이터들이잖아요. 여기서 고유적인 데이터는 10개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명이란 이 두 글자로 되는 건 처음 나오잖아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이상용부터 김수정까지 7명의 이름, 그러니까 성명이라는 글자까지 8개, 커마 1급이라는 글자와 커마 2급이라는 글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죠. 불합격이라는 글자와 합격이라는 글자는 2번 이상씩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고유가 아니지, 중복이지. 여기서 말하는 고유 데이터는 10개다. 고유 데이터니까 10개다. 예. 자, 찾기 바꾸기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기능이 있겠지. 우리나라 같으면 대소문자를 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영문 데이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식 값 찾주 있지만은요, 메모 안에 텍스트도 찾을 수 있어요. 메모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 찾아낼 수 있다고. 메모 안에 데이터가 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 보이게 해야 보이는 거잖아요, 메모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걸 찾아라 그러면 오른쪽에는 아래 걸 찾거든요. 없으면 제일 위로 올라가요. 근데 찾을 때 우리가 역순으로 위나 왼쪽으로 찾으려 그러면 역방향으로 찾아라, 뭐 아랫방향 찾아라, 윗방향 찾아라는 게 엑셀은 없어요.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아라 그러면 거꾸로 찾아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세 번째 기능은 화면에는 없지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다음을 찾아라 하는 거죠. 근데 별표라든지 물음표 같은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틀렸다. 바로가기 키.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가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매크로로 쓸 수 있죠. 매크로에다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 C를 매크로 키를 쓰면 어떻게 돼요? 블럭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지 복사라는 기능은 안 된다. 그래서 대문자 C를 쓰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C. 그럼 대문자 C를 누르면은 매크로가 작동되고 소문자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컨트롤하고 대소문자만 써요. 대소문자 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를 쓰면 자동으로 쉬프트 키가 자동으로 붙죠. 예.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안에 있는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차트가. 근데 국어, 영어, 수학 말고 수학이 대세니까 수학, 국어로 바꾸고 싶어. 원래 데이터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차트 속에는 수학을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위아래 바꿔주면 돼요. 순서를. 차트 이동은 뭡니까? 현재 시트 1에 있는 차트를 다른 곳으로 넘길 때 쓰는 게 차트 이동이고, 차트 영역 서식은 뭐예요? 차트 영역에 대한 테두리를 둥글게 할 건지, 뭐 그림자를 주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림 영역은 어디죠? 그래프가 실제로 보이는 뒷배경을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 그림 영역을 뭐 색깔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꾸밀 때 쓰는 거죠.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선택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뭔가 보세요. 이만큼 블럭을 잡았어요. 이만큼 블럭을 잡고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이름을. 첫 행이 뭡니까? 첫 줄이죠. 첫 줄이잖아요. 근데 첫 줄을 잘 보세요. 코드 번호, 품 한 칸 띄고 명, 규 한 칸 띄고 격, 단 한 칸 띄고 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에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가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홍길동, 여기 뭐 100점, 50점, 70점, 1점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열까지 체크하면요 150, 70 요 세 가지를 블럭 잡으면 홍길동이라고 들어가고
50, 60, 70을 잡으면 일지매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행이니까 100하고 50을 블록 잡으면 국어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50하고 60을 블록 잡으면 뭐가 들어가겠냐 하는 거예요. 자, 잡아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름이. 자, 이거는 뭐라고요? 홍길동이고요. 이렇게 하면 뭐다? 일지매고, 이렇게 하면 뭐다? 국어예요. 근데 얘는 뭐냐 이거지, 얘는 뭐냐 이거야, 얘. 빈칸 들어있잖아요, 여기. 빈칸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름 상자 배웠어요. 이름 서식, 이름 상자에다 이름 등록할 때 제가 규정이 있다 그랬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영어나 우리말로. 숫자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빈칸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빈칸. 그럼 어잖아요. 한 칸 띄우고. 그럼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어니까는 그 빈칸을 밑줄로 메꿔줘요. 엑셀이 알아서. 자, 문제집 보니까는 얘는 여기 품명이고 규격이고 단가인데, 자, 품명이라는 이름이 있나 보세요. 품명 있네 여기. 근데 품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 밑줄 명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아까 보셨듯이 요거는 0하고 밑줄 얘는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 붙어 있으니까 수학이라고 돼 있는 거고. 그거를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 품명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고 품하고 밑줄, 그러니까 빈칸이 2개면 밑줄 빈칸이 3개면 밑줄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어떻게 해요? F11번 누르나요? F11번 누르면 자동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블럭을 잡고 나서 F11번을 누르면 차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뭐야? Alt F1번이 아니고, Alt F1번은 뭐예요? Alt하고 F1번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졌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안 만들어졌나? 자,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근데 문제를 보세요. 별도의 차트 시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 차트에 만들어졌죠? 다시 보세요. 여기다 블럭 잡고 Alt하고 F1번 누르면 그냥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자, 블럭을 잡고 나서 F11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별도의 차트 시트에 만들어지거든요. 차트 시트에. 그러니까 별도의 차트 시트에 생성되려면 F11번이고, Alt F1번 누르면 같은 시트에 만들어지고, 동일 시트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시험 볼 때는 그냥 삽입해 가서 차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차트 이동을 했잖아요. 그냥 바로가기 명령을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를 만들고 만들어졌으니까 삽입해 가서 막대 만들고 만들어진 거를 차트 이동해 가지고 뭐 새 시트에다 만들던 어디다 만들 이렇게 만든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만들던 아니면 얘를 이동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 문제처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 실기를 다 해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안 배운 거 이쪽에서 안 배운 거 저쪽에서 배우고 저쪽에서 안 배운 거 이쪽에서 배우고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거는 무슨 차트입니까? 이게 그 방사형인가요? 문제가 뭐라고 이게? 옳지 않은 거? 중심점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축을 갖는다. 각 계열마다 축을 갖는다.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숫자 그룹을 X, Y의 좌표로 해준 하나의 계열로 표시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무슨 차트를 해볼까? 아까 방사형을 했죠. 방사형. 이게 방사형이죠. 그렇죠? 축이 3개예요. 3과목이니까. 자, 또 다른 방법.
표면형도 있어요. 표면형. 영역형도 있어요. 우리 그 문제지에 이론에 그거 있었죠. 차트에 대한 특징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차트에 관한 특징.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답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X, 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된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려니까는 차트에 관한 기능을 살펴봐야죠. 차트 셀 참조 말고 차트 어디에 있어? 볼 때마다 헷갈리죠? 차트의 종류 71페이지 차트의 종류. 예, 거기 보면은 원형은 뭐고 분산형은 뭐고 XY 좌표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응? 분산형이 아니에요? 분산형? 분산형이 뭐라고 돼 있어요? XY 좌표를 준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산형. 어느 게 분산형이야? 다시 삽입해 가서 분산형 이거 X축 Y축으로 해서 어떻게 분산되는지 이렇게 X축 좌표 Y축 좌표로 이루어진 것에서 그룹이 형성이 된다. 하여튼 간에 아까 봤던 그 차트하고는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차트는 방사형 차트고 방사형 차트에 대한 특징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다른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걸 모르면 못 풀어요. 또 예,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뭘까요? A1 셀에다 놓고요. A1 셀에 여기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클릭해 놓고 개발 도구에 가서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했어요.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뭐라고 써냐면요. 여기다가 매크로 이게 뭐야? A1 셀에다가 뭐를 썼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다 이거죠. 아, 여기다 놓고요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C에 세 번째 더 놓으면 여기다 세 번째 더 놓고 쓰면은 여기 셀 오른쪽에 성적 현황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오른쪽에 성적 현황이 들어갈 거고 여기 셀 밑에 학과 학번 이름 들어가겠지. 뭐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성적 현황이라는 글자는 어디 들어간다? 뒤에 세 번째. C 세 번째니까는 뒤에 세 번째. 헷갈리시죠?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자,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넣어놓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입력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입력. 확인 누르고 여기다 안녕. 에이, 또 틀렸어. 틀린 것까지 계속 수정되는데. 친구, 친구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넣어놓고 매크로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죠. 지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썼으니까는. 그런데 이 매크로는 삭제할게. 상대 참조로 기록을 했어요. 상대 참조로 기록.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매크로는 마우스 어디든지 간에 처음 위치를 지정해 놓고 나서 거기서부터 매크로가 작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면 내가 여기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만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매크로 실행하면 이렇게 입력이 들어간다고. 상대적인 거니까. 자, 여기다 놓고 매크로 기록 입력
옆에다가 사랑해. 여기는 친구들, 형, 누나 뭐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기록 중지를 눌렀어. 그럼 제가 여기다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옆에 밑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크로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놓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명령을 걸면 옆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겠죠. 그걸 상대적 매크로라 그래요. 상대적 참조.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절대 매크로니까 이걸 신경을 안 썼다고.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 참조 매크로도 많이 쓴다. 이건 뭘까요? E3가 뭐예요? A 학점 2명이네. A 학점이 2명이고 B 학점이 몇 명이고 이거 학점 몇 명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count if를 쓸까요? 자, count if, sum if는 아니죠. sum if는 합계 구하는 거 아닙니까? A 학점 받은 사람에 대한 뭐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건데 지금 A 학점이 몇 개냐 이거죠. A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러니까 sum if를 써야 되는데 count if를 써야 되는데 count if에서 범위 있잖아. 이 범위는 B, C, A, D, C라고 되어 있는 지금 B의 세 번째부터 B의 여덟 번째까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A, B, C, D, E, F 이거는 학점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앞에 B3부터 B8은 절대 주소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을 해요. 자, 이걸 인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 데이터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였어. 근데 거기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대요. 페이지 설정이 있네. 여기에 뭐라고?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배율에 가서 자동 맞춤을 선택했어요. 자동 맞춤. 자동 맞춤에서 어떻게 하래요? 용지 높이 1로 지정하래요. 그럼 뭡니까? 한 장에 인쇄되라는 얘기야. 여러 장이 아니고. 높이 하나니까는 높이 하나, 높이 하나잖아요. 가로, 세로 하나하나씩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너비가 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두 장 나오게 인쇄하라는 얘기고요. 너비가 하나고 높이가 두 개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나오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지금 데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밑으로는 별로 없는데 옆으로 많아. 한 500칸을 넣었어. 500칸.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비를 하나로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높이는 하나인데 너비를 하나로 맞추라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될까요? 쪼르륵 줄어들어서 한 장에 나온단 말이야. 한 장에. 그렇죠. 근데 줄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이거를 높이 한 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높이가 바짝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때 높이를 두 장, 아까처럼 한다면 너비를 두 장 하면 5장 나올 거를 두 장으로 줄이니까 글자가 그나마 좀 더 덜 줄겠죠. 그렇죠. 근데 너비 높이가 한 장 한 장이면은 그냥 종이 한 장에 인쇄되라는 얘기예요. 여러 장이 아니고.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죠.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그럼 맞는 말이지. 여러 페이지가 출력되는 게 아니고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페이지 설정에서 눈금손이나 행렬 머리글에 인쇄 보고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여기 뭐야? 좀 보세요. 여기 이 페이지 설정에 가면은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데 페이지 설정이라는 항목에 가면 시트에 가서 반복할 행렬 머리글에 인쇄법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인쇄 미리 보기에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설정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눈금선이라고 돼 있는데 눈금선이 있어요? 눈금선이 어디야? 눈금선은 뭡니까? 눈금선은 뭐예요? 이렇게 가로 세로 눈금 쳐져 있잖아요. 그렇게 인쇄하겠대. 그 눈금선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자, 페이지 설정에 가서 눈금선을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는 할 수 있죠. 설정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 눈금선은 설정할 수 있잖아. 행렬 머리글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가 어디 있어요? 행렬 머리글은 또 뭡니까? 이거네, 이거. 이 행렬 머리글이 아니고 반복할 행위인데 행렬 머리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죠.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A, B, C, D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행렬 머리글을 체크 안 해주고 이렇게 입력하라 그러면요, 얘가 A인지 얘가 B인지 C인지 몰라요. 앞에 가려 먹었는지. 그리고 눈금선이 안 보이니까는 얘가 두 번째 줄인지 세 번째 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행렬 머리글 눈금선을 체크하고 인쇄를 해줘야 차트는 없다 하더라도 아, C의 두 번째 셀에다 이름이 들어갔구나, C의 세 번째 줄 홍길동이 들어갔구나 하고 항목 이름이 어딘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이렇게 인쇄해줘야 돼. 또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셀에 설정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메모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반복할 행렬도 표시할 수가 없고요. 메모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워크시트 배율은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아까 페이지에 가보면 얘를 제일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제일 작게 하면 1%, 10%부터네. 어디까지 늘어나나 볼까요? 어머, 400%까지네. 200%가 아니네. 그렇죠. 그런데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서 누르시면 메모를 표시하든 말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반복할 행과 열은 뭐냐 이것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을 하면 메모도 안 나오고 인쇄 영역이나 반복할 행열도 안 나온다. 인쇄 미리 보기는 인쇄할 내용을 미리 가져가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해놓고 가면 돼요. 해놓고 가면 되지만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는 위에 제목을 볼 거냐, 머리글, 행렬 머리글을 볼 거냐, 눈금선을 볼 거냐, 뭐 이런 거는 지정할 수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다시 설정할 수는 없다. 이런 거를. 10에서 400%까지죠. 자, 채우기 핸들 A3 형태, A3 셀로 이게 뭐야? 12.3, 13.8이니까 일시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4.8 맞겠지. 안 맞을래나? 그 다음에 13.8만 쭉 드래그하면 13.8만 복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A, B 다음에 C겠지 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컴퓨터는 A, B 다음에 C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기억 다음에 니은도 해줘야 되잖아. 왜 영어만 A, B냐? A, B, C를 어떻게 알아듣고 그러면 가타카나 히라카나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이거지. 아라비아 숫자는 전 세계 공통이니까 1, 2 블럭 잡고 하면 3, 4가 나오지만 A, B 다음에는 C가 나올지 아니죠. A, B, A, B가 나오는 거예요. C는 아닙니다. 답은 세 번째가 틀렸다. 화면 구성. 제목 표시율은 현재 작업 상태나 선택한 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이다. 제목 표시율이 뭐예요? 제일 윗줄에 있는 거잖아. 이거 제일 위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제목이니까는 파일명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작업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이지 제목 표시줄이 아니라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 인터넷도 작업 표시를 볼 수가 있고 제목 표시는 안 볼 수가 없죠. 봐야지 제일 위에가 있으니까. 근데 작업 표시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뭐 이런 거지. 첫 번째가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다. 판매관리표에서 수식으로 작성된 판매액의 총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해서 예측해 본다. 예측. 시나리오 관리자는 뭐예요? 여러 가지 항목을 바꿔가면서 예측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이라는 거,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는 항목이 여러 개 있대 쓰는 거고, 항목이 한 가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예측해 보는 거고, 목표값 찾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입력을 건들지 않고 출력을 바꾸고 싶은 거야. 출력. 예를 들어 내가 매달 44,000원씩 내기 힘들고 20,000원씩 내고 싶다. 그럼 기간을 얼마나 늘려야 되느냐? 기간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렇다면은 데이터 표는 뭐예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어떻게 변동에 따라서 합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 세로, 표 형태로 작업하는 거.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총합계가 원하는 값이 되기 위한 판매 수량을 예측하는 거죠. 판매 수량이 바뀌면 총합계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총합계를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수량을 뭐로 바꿀 거냐 이거지. 몇 개를 팔아야 총합계에 도달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죠. 목표값 찾기. A 두 번째부터 B 여섯 번째를 선택하고 나서 중복 항목 제거했어요. 연도가 똑같은 것만 중복해라 그랬어요. 연도. 어떻게 될까? 8/2 8-2 82 83 83 그러면 82 AA 지워지고 82 AA 지워지고 82의 BB는 살아요? 83의 CC 재가지고 밑에 83의 CC는 살아요. 두 개 남겠네? 세 개가 중복되고 두 개가 중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제거하고 하나는 남겨놔야지. 다 제거하나? 중복되는 거 다 제거하면 하나는 남겨줘야 살릴 거 아닙니까? 두 개 남지, 두 개.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뭘까요? vlookup이라고 써있네요. 라지가 뭐예요? A의 두 번째부터 A의 두 번째가 어딥니까? 이대안부터 이대안? A2가 A2 2번서부터 1번서부터 A 9번이니까 8번까지죠? 컴마 4가 뭐예요? 네 번째로 큰 거죠? 그럼 제일 큰 거는 8이고 그럼 5가 네 번째로 크네? 보세요. 여기 라지라고 써 있는데 이 라지에서 A 두 번째부터 A 9까지니까 1, 2, 3, 4, 5, 6, 7, 8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컴마 4니까 네 번째로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8, 7, 6, 5가 네 번째로 크네. 그러니까 vlookup 함수는 이 5라는 숫자가 A의 두 번째부터 F의 9번까지 그럼 뭐예요? 5잖아. 5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5, 항공주 78, 80, 88, 246인데 몇 번째 거 찾으래? 다섯 번째 거 찾으래. 다섯 번째니까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학이네. 88 나오겠네. 5라는 번호에 대한 다섯 번째 항목 수학이잖아. 88 나오겠지. 아닌가? 88? 맞네. 그림 그려져요? 네. 좀 헷갈리시면 말씀하세요. 틀 고정은 뭡니까? 창 나누기는 어떻게 돼요? 창 나누기 한 선을 더블 클릭하면 창 나누기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틀 고정은 어떻게 됩니까?
틀 고정 취소를 눌러야만이 틀 고정 취소가 되는 거지 어디를 더블 클릭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엑셀에서 보세요. 이렇게 보기에 가서 제가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눠진 게 취소가 돼요. 그러나 틀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틀 고정을 하고 나면은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 있어야 돼? 틀 고정을 취소해야만이 틀 고정이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 나누기랑 틀 고정이랑 섞어놓은 것 같아요. 틀 고정은 더블 클릭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메뉴판에 가서 틀 고정 취소를 눌러야 되는 거고, 더블 클릭해서 취소하는 거는 나누기 하는 거, 창 나누기 한 걸 취소할 때 쓰는 거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지금 틀 고정에 관한 설명인데 세 번째는 나누기에 관한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